안경사 국가고시 복쌤의 35회 안경사 국가고시 난이도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7일 일주일 전 토요일 날 이제 많은 수험생분들이 국가고시를 치르게 됐고 벌써 가채점을 통해서 본인이 어느 정도 합격선인지 조금 위험한 수준인지를 알고 계신 분들이 많겠지만 저는 문제를 다운받아서 한번 풀어보고 난이도를 제 나름 스스로 한번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국가고시 합격률을 보게 되면 2014년 거부터 쭉 보게 되면 꾸준하게 70% 중반을 유지하다가 이제 33회 2020년에 70%가 0.1% 때문에 깨졌었죠. 이때는 2020년 12월달 즉 코로나가 갑자기 발생함으로 인해서 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수험생들이 학교를 거의 다 못 가고 비대면으로 국가고시 준비를 하다 보니까 합격률이 좀 낮았던 특수한 시즌이고, 그 다음에 작년에 다시 71% 수준으로 다시 70%를 회복을 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합격자들의 평균 성적을 보시면 170점대 중반, 초중반 점수대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 그래서 제가 예상하는 올해 2022년 제35회 국가고시는 그냥 제가 그냥 한번 예상해 보면 한 5%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75%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합격자들의 평균 성적은 한 177점 정도, 177점 정도로 예상해 보겠습니다. 자, 이 예상치는 합격률이야 1월 5일날 합격자가 발표되면 전국 합격률이 공개되겠지만, 평균 성적은 이제 내년 여름에 국시원에서 분석 자료를 공개하면 점수 나올 텐데 그때 보고 다시 한번 더 나타내도록 할 거고, 저는 이번에 문제를 보면서 한 75% 정도는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긴 하지만 대부분 학교에서 대면 수업을 통해서 국가고시를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문제를 공개된 기출문제를 통해서 많이 대비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훨씬 높은 비율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는 75% 수준으로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목별로 교시, 그리고 그 교시 내에서는 과목별로 보게 되면 우선 안과학에서는 제가 난이도를 상중하로 나누겠습니다. 상중하로 나눠 볼 텐데, 저는 안과학의 난이도는 해부학은 중이라고 보고요. 생리학도 중이라고 보겠습니다. 중. 그리고 질환은 중하로 보겠습니다. 중하. 너무 이제 익숙한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문제들이 조금 더 나았고, 해부학을 좀 더 디테일하면 중에서 중상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왜 해부학을 조금 더 높게 보냐면 기존에 많은 모의고사나 이런 데서 나왔던 문장이 아니고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이 나왔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해부학과 생리학은 중에서 중상 정도로, 그리고 질환은 중이지만 하에 가까운 중하 정도로 보겠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이 어렵다고 하시는 학생들도 꽤 있었고, 실제로 그림이 좌우 반전으로 나온 그림도 있었고, 평소에 묻던 게 아니고 똑같은 그림이지만 평소에 물어본 부분이 아니고 조금 다른 부분을 지정해서 물어본 것도 있어서 조금 난이도가
자체 문제 난이도는 어렵지 않지만 그래도 수험생들이 느끼는 부분에서는 조금 더 높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재료학은 저는 난이도를 중하로 보겠습니다. 중하. 기존에 나왔던 것들이 거의 다 다시 언급되었다라는 것 빼고는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난이도는 중하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재료학은 큰 어려움이 없었을 거고, 광학상명제는 안경, 광학, 기하광학, 물리광학 이렇게 나뉘었을 때 물리광학은 중하, 기하광학은 그냥 중, 안경광학도 그냥 중으로 보겠습니다. 즉 크게 어려울 거 없었다. 이번에 광학삼형제는 학생들, 수험생들한테 점수를 꽤 많이 줬을 겁니다. 그동안은 점수를 많이 빼앗아가는 과목이었을 텐데 이번에는 그런 과목이 아니었다라고 저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1교시 난이도는 중 정도가 되겠다. 중에서 중하 정도가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중 정도. 자, 2교시는 법규는 저는 의료법은 중에서 중 또는 중상으로 볼 거고요. 기사법은 중으로 중 또는 중하로 보겠습니다. 자, 의료법이 왜 중이냐 중상이냐라고 하면 우리가 내용이 많아서 많이 포기한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의료법은. 그런데도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좀 질문을 기존에 많이 모의고사에서 봤던 유형이 아니고 조금 약간 이제 돌려서 물어보는,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들게 문제를 생각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를 많이 냈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중에서 중상 정도, 2교시 시험지 받자마자 풀었다면 처음에 순간 압박감이 조금 긴장감이 느껴졌을 수는 있을 것 같다. 기사법은 항상 나와야 되는 것들이 거의 그대로 나왔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료법에서는 벌칙 내용만 보면 중상과 중으로 주고 싶지만 나머지 내용은 중하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 문제는 다 깔끔하고 좋았지만 난이도만 생각한 겁니다. 제가 문제를 좋고 나쁘다가 아니고 난이도가 높다 낮다는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지금 아이옵트 모의고사, 메디메이트 모의고사, 그리고 대학 선림에서 만들어내는 모의고사, 이렇게 총 제가 모의고사를 25회차 모의고사를 전체적으로 다 봐왔을 때 이 국시 문제와 난이도가 비슷한 것들이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많았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좀 익숙할 거라 그래서 중하로 내려갈 거고요. 좀 익숙하지 않은데 조금 다르게 물어봤다 싶으면 중, 그 전에 많이 물어보진 않았던 것 같은데 조금 디테일하다 싶으면 중상,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제강홍은 거의 기존과 동일해서 중하로 두겠습니다. 거의 기출 유형 그대로, 그냥 기출 그대로였습니다. 기출 그대로. 자, 그리고 굴절 및 시기능 검사도 그냥 딱 중 수준. 딱 기본만 알 수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 물론 몇 문제 한 3에서 5문항 정도는 거의 상에 가까운 문제가 있긴 했지만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몇 문제 빼고는 크게 어려운 것이 없었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콘택트 렌즈는 중 또는 중상 정도가 되죠. 중 또는 중상. 너무나도 기본 유형을 많이 물어봤다. 그 말은
기본을 많이 물어보게 되면 학생들이 익숙한 문제 풀이를 해야 되는 익숙한 문제들만 쭉 보다 보니까 이런 데서 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콘택트 렌즈는 중 또는 중상 몇 문제 때문에 중상으로 볼 수도 있겠다. 자, 그리고 광학기기는 얘도 중으로 보겠습니다. 익숙한 문제들이 많아서 중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2교시의 전체적인 평가는 중 또는 중상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지만 그렇게 점수를 따기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다. 자, 3교시 3교시는 조제가공은 그대로 중 또는 중하 그대로입니다. 항상 기출 그대로 기출 느낌이 너무 많이 나서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요. 기출 느낌이 많이 난다고 나쁘다는 게 아니고 학생들한테 익숙했다라는 거, 그 부분이 난이도가 조금 낮은 느낌이었다. 자, 대신 실기에서의 굴절 검사와 시기능 검사는 저는 중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새로운 유형의 문제도 있었고, 새로운 것도 있었고, 새로운 문제도 있었고, 조금 한 번 더 생각하는 문제를 내려고 노력을 했다. 그리고 한글로 이때까지 너무 익숙해진 문제로 내는 게 아니고 그림이 많았다. 즉 내년도 이제 36회차에는 컬러 그림이 나오게 될 텐데 그걸 예상해서 그림 문제가 좀 많이 나왔다. 그 말은 그림을 보고도 내가 이 문제 이게 어떤 검사를 설명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지 모르는지를 물어봤기 때문에 저는 중이나 중상의 난이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콘택트 렌즈가 두 번 쓰였네요. 콘택트 렌즈는 실기 콘택트 렌즈는 중으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실기 콘택트 렌즈는 중, 그리고 상품 지식은 중 또는 중하로 가겠습니다. 그냥 중하에 더 가깝다. 왜? 이번에 특수 렌즈가 어렵지 않았다. 너무 특수 렌즈가 익숙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 풀이를 평가를 보고 그 결과가 안 좋았던 부분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실 수는 있겠지만 저는 제 입장에서 그냥 평가를 해보는 거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난이도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교시 전체 평가는 중 또는 중하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합격자들의 예상 기준은 아까 제가 애들 한 177점 정도 예상을 했었죠. 175에서 177점 정도 예상을 했는데 1교시 85문항에서 예상 점수는 한 60개선이 될 것 같고요. 60점 60에서 65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60에서 65점. 자, 그리고 법규, 여기 20개는 법규죠. 법규는 예상 15점 15점 정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85문항에 대한 점수도 얘도 한 60에서 65점 정도 보겠습니다. 60에서 65점. 135점 가까이 나오죠. 벌써 135점에다가 여기서 저는 47에서 52점 정도를 예상 점수로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1교시 60에서
65, 2교시 15개랑 60에서 65, 3교시 47에서 52점 정도 예상을 한다라고 했을 때 벽통치 계산해보면 한 180점 정도가 나오겠네요. 아까 제가 예상한 것보다 조금 더 높지만 180점 정도, 그러니까 175에서 185점 사이가 합격 점수, 평균 점수가 되지 않을까. 이건 너무 범위를 크게 잡긴 했지만 많은 분들이 이 점 평균 점수를 이렇게 가질 것 같고요. 가질 것 같다. 그리고 180에서 195점 사이에, 여기 사이에 분포도가 제일 높을 것 같다. 분포도가 제일 높을 것 같다라는 거 또 생각합니다. 이건 합격자들의 점수니까 이렇습니다. 전체 점수가 아니고 합격자들의 점수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예선 점수는 이 정도가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의 이제 전체 결론을 내려보면 4년간 문제, 올해까지 4년간 기출 문제 중에는 저는 올해 문제가 가장 깔끔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가장 직관적이기도 했고, 그리고 살짝 돌려서 묻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 문제조차도 문제가 꼬였다라는 느낌보다는 좀 새롭다, 재밌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가장 깔끔했다라고 생각하고요. 해부학에서 조금 디테일한 문제를 내긴 했지만 면문학만 그렇다. 모든 문제가 그렇진 않고 면문학만 그렇고 나머지는 예상할 수 있었고 기출용에서 보면 충분히 감을 예측해 볼 수 있는 문제들이었기 때문에 많이 어렵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거. 자, 그리고 지금 문제가 공개되면서 출제하시는 교수님들의 이제 흐름도가 이제 어느 정도 정해진 것 같아요. 임상 응용보다는 기본 개념 그리고 용어를 정확하게 아느냐 모르느냐를 물어보는 문제들을 주로 출제하고 있다. 왜냐, 이거는 전국에서 가르치는 많은 학교에서 배우는 학생들이 가르치는 교수님들도 다르고 교수님들이 쓰는 자료도 다르고 책도 다르고 설명법도 다르기 때문에 다 똑같이 배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거를 조금 생각하는 문제, 임상 응용적인 부분을 내버리면 이거는 편차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누구나 다 알 수밖에 없는 기본 개념, 기본 용어, 무조건 알아야 되는 용어, 기본 개념을 더 많이 물어보게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문제 너무 쉽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이게 더 공부하기는 귀찮을 수도 있어요. 쉽다고 생각하지만 실수를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부분을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국시는 누가 잘하는지가 아니고 기본을 아느냐에 대한 물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합격과 불합격을 나누지 점수제를 등급 상대평가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절대평가를 통해서 150점이 넘으면 합격, 150점이 안 되면 불합격 이렇게 나타내기 때문에 누가 잘하는지를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냐 없냐 이것에 대해서 아느냐 모르느냐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만 우선적으로 물어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가 평상시에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거, 그러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공부할 때 시험에 꼭 나왔던 문제들은 국시에서도 똑같이 중요한 것으로 취급받고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조금씩 등장했다.
실기의 그림 문제, 그리고 조금 다르게 앞 A에서 B가 아니고 B에서 C로 가는 경로에 대한 문제, 이렇게 조금씩 돌려서 묻는 문제들도 등장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많지는 않겠지만 한 10% 정도의 새로운 문제들이 등장한다. 많은 교수님들이 지금 문항 개발을 통해서 조금 더 기존에 없었던 문제, 기존에서 조금 더 변형된 문제들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얼마나 잘 예측하느냐가 이제 시험에서 고득점, 안정적인 합격점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 거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36회 2023년도 시험을 치는 이제 3학년이 되는 또는 4년제 4학년이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컬러 그림 문제를 출제하게 되는데, 이런 걸 대비해서 그림 문제에 대한 대비를 우리가 조금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흑백으로 된 문제를 보다 보니까 컬러가 들어간 것에 대한 문제를 글자로 주로 생각을 했었는데, 한글이 아닌 색깔로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내년 문제도 대비를 할 수 있어야겠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저의 총평이고요. 그래서 올해 난이도는 전체적으로 문제가 깔끔했고, 난이도는 기존과 비슷하면 하거나 몇 문항은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합격 점수는 또는 합격 퍼센트는 한 2~3% 정도는 작년보다는 더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거는 공개되고 나서 저의 이 영상이 재평가 받을 수도 있겠죠. 완전 틀릴 수도 있고 비슷하게 맞출 수도 있고, 그때 가서 한 번 더 보도록 하고요. 이제 2023년도 제36개 안경사 국가고시도 이제 저 복쌤과 함께 유튜브에서 복쌤TV를 검색하셔가지고 구독도 해주시고, 제가 올린 영상도 보면서 국시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댓글로 남겨서 답을 받기 힘들다 그러면 카카오톡 오픈톡 사이트에 안경사 국가고시 공부방이라고 하는 오픈톡이 만들어져 있으니 여기에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질문도 해주시고 서로 이제 정보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저는 또 방학 동안 자료 잘 준비하고 영상도 잘 깔끔하게 준비해서 36회 국가고시를 준비하시는 수험생들이 이제 국시 합격을 통해서 합격증을 받을 수 있고 면허증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국가고시에 대한 정리 내용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이제 방학 동안 내년 걸 준비하셔야 되는 분들은 잘 마음가짐 준비하시고, 영상을 통해서 합격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 이제 임상에서 내가 어떻게 할 건지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